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의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우리 공화당이 집권 여당과 당일화를 통해서 보수 우파가 이기기를 바라고 그렇게 도왔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참패가 우리 공화당에 있어서는 보수 우파를 대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오히려 또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됩니다. 또한 이제 더불어 민주당 종북좌파죠. 종북좌파는 이제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지면서 거기도 내부적인 갈등,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 실종, 민생을 외면한 정치 실종 시대에서 이제 정치 빅뱅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우리는 이미 이런 사태를 예상해서 치열한 양당 사이에서 바로 보수파를 재건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런 정당으로서 이 정치 삼국지형에서 우리 공화당이 이제 나가는 그런 준비를 그동안에 해왔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는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영화를 통해서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단순히 스포츠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영화의 역사 왜곡과 함께 진실을 방송해 왔습니다.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주 각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축구 한일전에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라 국제 경기로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정정당당하게 국제 무대에 가서 우승을 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놈의 정치권은 그야말로 삼류도 아닌 완전히 저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창당이 되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특별히 보수 우파부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공식 카페에는 또 한일전의 역사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휴전 이후에 1954년도에 최초의 한일전이 있었죠. 바로 월드컵, 스위스 월드컵의 출전권을 따기 위해서 일본과 홈앤드 어웨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워낙 지독한 반일주의자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인 국적자는 한국에 아예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홈앤드 어웨이 경기를 하려면 일본 선수단이 한국에 와야 되는데 올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 장택상 축구협회 회장이 국제적인 로비를 해서 일본에서 홈앤드 어웨이 경기를 다 갖는 걸로, 그 대신에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홈에서 두 경기를 하니까. 그래서 모든 교통비 최저비를 부담해서 경기를 치르는 걸로 성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나온 유명한 말이, 만약에 일본한테 지면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해탄에 빠져 죽으라. 그리고 선수단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제 장택상 축구협회 회장과 선수단장이 이제 이영우 단장이었었는데, 우리가 만일 지면 현해탄에 빠져 죽겠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전해지는데, 1차전에서는 이제 아주 우중에 투지를 발휘해서 5대1로 이기고, 2차전은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2대1로 무승부를 거두어서 나갔던 최초의 한일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일전에서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아직 그런 전설이 생겼는데,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첫 번째 사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다가 서윤복 선수의 이제 그 당시 보도 뉴스 가운데
보스턴 글로브지에서는 한국인의 장엄한 승리다. 그러니까 나라도 이때는 없었잖아요. 아직 미 군정정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의 장엄한 승리다. 그래서 특별히 13마일 약 20km 지점부터는 운동화끈이 풀린 상태에서 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냈는데 오른쪽 운동화끈이냐 왼쪽에 운동화끈이냐.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제 결승전에 도달하는 모습이죠. 거기에 이제 오른발을 디뎠는데 그 오른발에 끈이 풀린 것이 보이고요.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부터 이제 더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 단순히 스포츠에서 한국인이 1등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유엔을 통한 건국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병직과 이명신을 유엔의 업적으로 파견해 가지고, 뭐 그 당시 나라도 아니니까 업적으로 파견해서 유엔을 통한 건국 작업을 했거든요. 즉 유엔의 헌장과 이념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워달라. 유엔의 임시위원회를 조직해서 재헌회에 선거를 하고, 그런 국제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한민국 건국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업적으로 1946년 1월부터 이명신과 임병직을 파견했는데 굉장히 어렵죠. 정말 만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47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을 하니까 바로 뉴욕에 이제 유엔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영식 리셉션을 했는데, 뭐 인류 역사상 최대의 리셉션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 파견된 각국의 유엔 외교사절단뿐만 아니라 사업과 또 지식층들이 다 몰리는 그런 리셉션을 해서, 그래서 한국의 위상을 알려지고, 한국인의 위상을 알려지고 건국 작업을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건국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바로 보스턴 마라톤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게 바로 웰도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그 당시 1947년도의 모습으로, 이 호텔은 이제 메가더 원스가 펜트하우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여기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셉션이 이루어지면서 서윤복 선수를 보러 오고 또 인터뷰하는데, 그래서 이걸 기회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 작업을 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진에 보면 앞에 앉아 있는 게 이제 서윤복, 손기정 감독, 그리고 남승용 선수 12등을 한 선수가 보이고, 그 뒤에 가운데가 있는 분이 바로 임병직 업적보고 초대 제2대 외무부 장관 하죠. 그리고 유엔 대사도 지내고,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분이 있는데 바로 남궁엽 선생과 우복자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즉 이승만 박사가 청년 시절부터 키웠던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남궁엽이가 누구냐, 바로 남궁옥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배제대학교 후배고, 또 미국에 유학을 와서 랜돌프 메이건 대학에서 졸업을 하면서 1919년 3.1운동 이후에 바로 1921년도에 북미 한인 학생 대표를 지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유학원 모든 한인 유학생 대표를 지내면서 이 청년들을 이승만 박사가 키우는데 거기에 앞장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남궁엽이고, 그래서 뉴욕의 비밀 결사 조직, 즉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돕는 비밀 결사 조직을 이루게 됐고요. 그 다음에 1924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1910년도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YMC 학과모로 일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흥태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우흥태가 이승만 박사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흥태의 딸인 우복자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 후배죠. 그 의학부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바로 이승만 박사가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정말 아들과 딸처럼 남궁욱
그 남궁옥 선생의 대신으로 아버지와 그리고 딸처럼 그렇게 돌봤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이제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바로 뉴욕을 방문했을 때, 즉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쓰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바로 뉴욕에 있는 남궁엄의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제 남궁엄이 학사기 받을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최초의 한인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승만 청년이 그 체포되게 된, 즉 만민공동회를 하다가 이제 고종 황제에게 엮여가지고 반역죄 엮여가지고 배제당으로 피신을 했는데 바로 그때 셔먼 선교사가 이승만 박사를 돌봐주다가 왕진을 가자 해서 셔먼 선교사가 왕진을 가다가 체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셔먼 선교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청년을 돕다가 병으로 그 샌프란시스코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자마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한인 학생들을 돌보면서 세운 바로 최초의 한인교회가 바로 여러분 보시는 사진 왼쪽에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가족 사진이 있고요. 또 그 옆에 뉴욕 한인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또 남궁엄 선생님의 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남궁엄이 바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자인 서윤복 리셉션에 또 많은 큰 역할을 했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다음에 이제 외교 관계가 미국과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9년도 주미 한국 대사관의 외교단 일단의 그 일동의 사진인데 왼쪽 사진에 보면 바로 뉴욕 총영사의 남궁엄, 그리고 호놀룰루 하와이 총영사의 김용식, 그리고 이제 주한 미 대사 장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주영환, 그리고 LA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민희식, 즉 한인들이 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죠. 거기에 이승만 박사가 청년 시절부터 키웠던 이들이 이제 총영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도 12월 12일 날 이제 유엔의 인준을 받은 후에 이제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외교 관계를 성립해서 49년도 초에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이 바로 이제 남궁엄 우복자 부부의 가족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이 총영사 공간도 바로 남궁엄 선생님이 다 사비를 들여가지고 운영을 했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가 일어났을 때 바로 뉴욕 총영사로서 남궁엄 선생이 국제 구호단체와 미국의 구호단체와 또 뉴욕에는 아주 또 재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로비 활동을 해서 대량의 식량과 의료를 원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뉴욕주 상원의원인 할펀 그리고 페인 여사와 함께 어린아이들을 동원이 돼 가지고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돕자, 전쟁 고아들을 돕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건국 후부터 초대 뉴욕 총영사로 이승만 박사가 하야할 때까지 약 12년 동안을 이렇게 활약을 합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에 바로 1956년도 웨스트 포인트 교장이 된 데이비슨 소장, 이분은 이제 6.25 당시에는 워커 미 8군 사령관이 이제 초청을 하죠. 그래서 미 8군 참모로서 그 유명한 데이비슨 라인, 워커 라인이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고요. 그것이 무너질 경우 최후의 방어선을 바로 이 데이비슨이
작성을 하는데, 그래서 데비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 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북진 작전 때는 미 24사단 부사단장으로 활약을 하다가 1956년도에 이제 미 육사 교장을 지내고 미 육군 지휘 참모대학 교장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김용배 소장이 유학을 왔을 때 남궁염 부부하고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욕 총영사로서 남궁염 부부가 이렇게 큰 활약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그런 사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김용배 수장은 박정희 장군과 아주 친했고,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을 한 최고의 엘리트 청년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바로 뉴욕 총영사 건물이 있었던 모습인데, 이렇게 참 가난하고 또 전쟁 이후에 휴전시대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여기서도 이제 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 맥스웰 틸만 코엔이라고 하는 유대인계 뉴욕 변호사, 이 변호사가 이승만 박사를 도와준 아주 중요한 외국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틸만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하니, 바로 남궁염이 뉴욕에서 활동할 때 바로 NYU 뉴욕 유니버시티 학생이었던 바로 이 틸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34년도 이승만 박사가 프란세스카 여사와 결혼할 때, 그때 이제 남궁염을 통해서 이 틸만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틸만 학생이 이승만 박사를 만나고 감동을 받죠. 그래서 첫 번째 청렴 결백함에 감동을 받고, 두 번째는 아주 굉장히 국제 외교와 여러 가지 분야에 탁월한 지혜력을 가진 이승만 박사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를 돕게 되는데, 특별히 1941년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이승만 박사가 쓰고 출판돼서 제일 먼저 틸만에게 보냅니다. 틸만이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7일 날 진주만 기습이 일어나면서 이 책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자, 제일 먼저 이 코엔이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 박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야말로 동양의 예언자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언자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한 게 바로 이 틸만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당신 말을 안 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크게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또 이승만 박사도 그러나 이제 미국이 많은 손실을 겪지만 반드시 일본이 패망할 것이다. 그런 이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때부터 이승만 박사의 국제 외교 독립운동을 도왔고, 또 건국 이후에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에서 리셉션 할 때라든지, 그래서 건국 작업도 틸만이 도와주게 되고요. 그 유명한 1953년도 6월 18일 날 바로 반공포로 석방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국제 자문을 다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틸만이 계속 반공포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라, 그리고 국제사회에 계속 홍보하라. 그래서 그런 자문을 하게 돼서 반공포로도 석방을 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사의 이제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도 돕게 되는데, 특별히 한국의 문화, 거북선이라든지 또 한국의 그 청자 백자라든지 이런 한국의 문화를 또 세계에 알리고 국제에 알리는데 또 틸만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는 사진이 바로 1958년도 뉴욕에서 대한민국 국보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직접 또 방문했고요. 그때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궁염 의복자가 우리 한국의 도자기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증정하는 그런 모습인데, 왼쪽에 이제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뉴욕의 와그너 시장이고, 그 옆에가 바로 유엔 대사 임병직 그리고 틸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고, 남궁영 부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서윤복의 사건이 얼마나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중요했고, 거기에는 임병직과 남궁염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또 등장을 하고, 또 특별히 남궁염을 통해서는 이렇게 맥스웰 틸만 코헨이라고 하는 유대인 변호사를 알게 되어서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할 때부터 그리고 하야할 때까지 국제적인 인물로 도와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제 환영식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947년 6월 22일 날 인천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하죠. 그래서 이명신 여사가 인도에서 한 달 동안 거점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콩나물 가게 사장이었던 후원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말 한국 이름으로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 서원복이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아는 체를 하게 되고, 정말 미국 그 한인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그동안 미국인들로부터 멸시, 무시, 조롱을 받던 한인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미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객선 표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물론 뭐 비행기 표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화물선을 타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신 여사가 도와주는데, 그래서 1947년 6월 21일 날은 도쿄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한국의 이제 이 세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때 이제 일본은 미 군정 당시였었는데, 메가더 원수의 그 지도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국의 선수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태극기를 달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인천에 화물선을 타고 도착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물선에서 내려서 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태극기를 들고 인천항에 접안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예, 이제 화동들이 이제 부두에 도착하니까 꽃다발을 증정하는 모습이고, 왼쪽에 고대라고 쓴 그 큰 플랜카드를 든 학생이 보이죠. 즉 서윤복 선수가 고려대학교 육상부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고려대 학생이 고려대 깃발을 들고 참석을 했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대위가 보이죠. 미 군정청의 대위와 또 오른쪽에 민간인 복장을 한 미 군정청 요원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인천 부두에 도착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때 이제 카퍼레이드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카퍼레이드, 인천에서 카퍼레이드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중앙동을 통과하고 전국 육상연맹인 회장인 이태환 사장이 경성전기 주식회사 사장인데, 이분이 특별히 이제 배려를 해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6월 23일 날 월요일 날 미 군정청에서 중앙청 광장에 환영식을 베풀었는데, 세 선수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이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월계관을 쓴 서윤복, 그리고 남승용, 그리고 오른쪽에 감독인 손기정 선수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그다음 사진이 이제 중앙청에서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중앙청 앞에 어마어마하게 모인 이 환영식에서 왼쪽에 서윤복 선수가 월계관을 쓰고 또 메달을 달고 인사하고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자, 중앙청에 5개의 국기가 개양되어 있죠. 왼쪽에 보면 이제 영국의 유니언잭이 있고, 성조기가 있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련기입니다. 적기라고 하죠. 소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중국 기가 있습니다. 자, 왜 4개의 국기가 걸리냐? 바로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이제 통치를 했는데, 다만 연합군의 대표로서 미군이
대표로서 이제 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종북 좌파의 왜곡된 역사가 벗겨집니다. 즉 종북 좌파는 뭐라 그래요?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다는 거예요. 남한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북한의 소련은 해방군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군이 점령군이면 뭐예요? 소련군도 점령군이죠. 왜? 네 개의 국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군이 점령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점령군이 아니라 바로 연합군이 해방한 나라고, 다만 그 연합군을 대표해서 미군이 군정을 통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연합군이 아니라 소련군이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점령에 들어온 점령군이고, 그리고 꼭두각시 정권을, 김일성 정권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종북 좌파의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순식간에 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화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합창을 했고, 또 경찰과 국방경비대, 군악대가 연주를 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환영식이 끝나고 카 퍼레이드를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선수가 차에 서 있고, 왼쪽에 이제 아래쪽에 미군이 이제 운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당시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지 아니고 마라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선수라는 말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손기정도 선수를 출전했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강상욱 선수가 나가려고 하다가 강상욱 선수가 중간에 빠지니까 이제 선수로 나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선수로 뛰지 않고 코치와 감독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라손 3선수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영회를 했고요. 오륜기가 이제 있는 것은 바로 1948년도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림픽이 모든 종목에 다 출전하기 때문에 올림픽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보다 더 유명한 대회니까 오륜기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손 3선수 환영식, 5색에 빛나는 거룩한 승리, 드높은 이 나라 마라손 나라, 일시 6월 23일 10시, 장소는 중앙청 광장, 주체는 남조선 과도정부, 미 군정청이지만 그래도 남조선 과도정부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최를 했고요. 후원은 조선체육회와 조선육상경기연맹, 즉 뭐예요? 미 군정청 하에서지만 모든 분야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분야의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모든 분야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체육회와 조선육상연맹에서 포스터를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의 그 주도로 이제 우익단체가 따로 환영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비원에서 있었던 환영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서울 시민들이 30원씩 모금을 했고요. 이 환영식으로 해서 30원씩 모금을 했고, 명월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식당에서 12,500원을 모아서 명월관에서 참 수고하는 그 여자 종업원들, 또 남자 종업원들이 이렇게 12,500원, 그러니까 약 400배가 되나요? 400배가 되는 시민의 그 400배가 되는 모금을 또 기부를 해가지고 비원에서 환영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현수막에 환영 세계 재패 마라손 3선수,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제 재밌는 거는 환영 손기정, 서윤복, 그리고 남승용. 그런데 서윤복, 손기정은 오른쪽에서부터 쓰고 남승용은 왼쪽에서부터 글씨 썼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연설하게 되는데, 나는 수십 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는데 신문에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너는 겨우 2시간 25분 39초를 뛰고도 연일 신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구나 해서 아주 감격적인 연설을 하죠. 이 말은 뭡니까? 바로 한국의 이렇게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려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경이적인 세계 기록 서 선수의 마라손 우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 군정청에서 포스터 공보부를 작용했는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요걸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사진에.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원에서 중앙청과 비원에서 서윤복 선수의 마라톤 이 환영식을 할 때 그때 우익 지도자인 김구는 바로 반탁 집회를 대한문 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즉 6월 23일 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신탁 통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고 이 시위대가 소련 공사관 진입을 시도하자 기마 경찰이 제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이 신탁 통치 반대는 그야말로 철진한 운동이잖아요. 이미 뭐 미소 공동위원회의 그 회의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신탁 통치 반대는 이미 다 철지나서 이제는 북한에는 소련은 주도로 김일성 공산주의 꼭두각식 정권이 세워지고 있고 남쪽에서는 그나마 이승만 박사의 이런 외교 운동으로 유엔의 헌장과 이념에 따른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문에서 이 반탁 집회와 중앙청과 비원에서 서윤복 선수의 환영 집회 어떤 게 또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승만 박사가 주도한 이 서윤복 선수의 환영식이 의미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소련 공사관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기마 경찰들이 막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마 경찰이 제주 4.3 사태하고도 중요한 연관이 있는데 바로 1941년도 3.1절 집회 때 바로 남로당의 과격 진압을 바로 이 기마 경찰이 지압하다가 바로 어린아이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도에는 미 군정청에서 행진을 못하게 했죠. 그냥 집회만 하기로 했죠. 그때 이제 47년도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의 이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8년도 때는 아예 시위 집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48년도 3.1절에는 그러니까 일으킨 게 바로 제주 4.3 사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마 경찰의 진압 과정에 그 아이가 죽은 사건이 빌미가 돼가지고 바로 그거를 성동에서 47년도에 집회를 했는데 과격해지니까 행진을 못하게 하고 공항에서 집회만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또 어기고 이제 행진을 하다가 또 마찰이 있어서 진압을 당했고 그래서 48년도에는 아예 시위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일으킨 게 바로 4.3 제주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소련 영사관 진입 당연히 어렵죠. 또 소련 영사관 진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문 앞에서 연자 농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비원에서 이승만 박사의 주도로 환영식을 끝난 다음에 비원에서 기념 촬영을 했는데 이때 이제 뒤늦게 김구 선생은 참석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 보면 손기정 선수, 그 다음에 김구 선생, 그 다음에 서윤복 선수,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손기정 선수,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건너서 윤치영 같이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윤치영은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자금 또 건국운동 자금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죠. 그래서 윤치영이 같이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사진입니다. 1947년도 11월 14일 날 제3차 유엔 총회 때 드디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Temporary Commission of Korea 그래서 한국 임시위원단이 결의가 되는데 기권이 6개국 그리고 반대 없이 43개국이 찬성을 해서 유엔 한국위원단이 조성이 됩니다.
바로 이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서윤복의 보스턴 마라톤 사건과 그리고 리셉션 사건이죠. 이 리셉션을 통해 가지고 반대 없이 기권만 6개국,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련 관련된 나라들이 기권했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43개국이 찬성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 이화장에서 흰옷을 입고 이 소식을 기다리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14일 날 이제 발표가 나는데 이상하게 기권을 먼저 발표하게 됩니다. 기권 6개국 발표를 먼저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거 혹시 부결이 되는가 했는데 곧바로 찬성 43개국 발표를 하니까 이제 환호성이 터지고 이승만 박사가 이제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기도를 하게 됩니다. 즉 만민공동회 때부터 꿈꿨던 나라,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꿈꿨던 나라, 그리고 독립운동을 통해서 꿈꿨던 나라가 바로 유엔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승만 박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그래서 1948년도 8월 9일 날 이제 8월 15일 날 건국되기 직전이죠. 조선 마라톤 보급회가 발족을 합니다. 즉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 마라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건이 되면서 마라톤 보급회를 발족하게 되는 사진이 바로 왼쪽 사진이죠. 태극기를 개영하면서 마라톤 보급회를 발족하는데 바로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바로 이걸 통해서 이제 런던 올림픽도 출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유명한 1950년도에 제54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박스로 친 글씨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미 군정청에서 제작한 공보물의 내용인데 제가 차분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이적인 세계 기록, 서 선수의 마라톤 우승, 보스턴 마라톤 경주장 결승점을 신기록으로 주파하여 조선의 영예를 발휘한 것은 서윤복 선수다. 선수들의 선두에 서서 결승점에 출연했을 때 2만 명의 군중은 갈채를 하였다. 그리고 서 선수에게는 역사적인 월간을 재관하고 다이아몬드 메달을 수여하였다. 서 선수는 보통 선수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물리치고 용감한 승리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서 선수의 승리는 여비를 변출하여 원정할 수 있게 한 조선에 있는 미국의 친구들의 신뢰에 보답하였다. 즉, 서 선수의 모든 경비를 미국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국가와 협조한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미 협조의 성공을 급속히 달성하자. 즉, 조미 협조의 성공이 뭐예요?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영향으로 1948년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4일 날 런던 올림픽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즉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선수단이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올림픽 위원회가 조직이 돼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되기 전에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다가 끝나고 와서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죠. 8월 15일 날. 자, 그 중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뭔가 있었는 거 아니? 바로 사이클 선수가 여러 종목 중에서 이제 사이클 선수가 출전하게 되는데 1946년도 3월 달부터 이미
런던 올림픽 파견을 위한 여러 가지 선발전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사이클 선수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권익현 선수와 함께 황산웅이란 선수가 선발전에 뽑히게 되는데 바로 북한의 선수였습니다. 황산웅은 한경남도 단천에서 사이클 선수로 있었는데 바로 1만 원을 소지하고 이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선발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월남을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북한에는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엘리트들이 바로 월남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스포츠 선수들은 이렇게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사이클, 마라톤 등등 이제 한국으로 남한으로 월남을 하게 되죠. 그래서 46년도 3월 달에 이제 임원으로는 장일홍 선수가 그리고 사이클 선수로는 권익현과 황산웅이 뽑혀서 출전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출전했을 때의 모습의 사진입니다. 그 왼쪽의 사진에 태극기를 가슴에 단 선수가 권익현 선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이 바로 황산웅 선수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황산웅 선수가 코리아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고 찍었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장일홍 임원의 모습이고 요거는 두 장은 다 런던에 출전했을 때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재미난 사건은 요 오른쪽에 사진에 황산웅 선수가 입은 그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서윤복 선수가 시상식 때 입었던 유니폼입니다. 서윤복 선수가 이제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황산웅 선수에게 빌려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이클 선수의 모습인데 이 자전거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북한과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제가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하나를 풀었는데 자 대한민국과 오늘날 북한 공산 집단 북괴라고 그러죠. 이제 저들이 이번에 괴뢰라는 말을 썼는데 자신들이 북괴입니다. 북한 괴뢰 집단. 그래서 대한민국과 이념과 체제 대결의 결과가 자전거로 선명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평양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인데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자전거는 제가 1970년대에 제가 1974년도에서 77년도까지 천안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원성동에서 천안고등학교까지 약 4km를 이런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최고위층 자녀들만이 이런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바로 이런 자전거가 바로 사업용 또 운송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2015년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자전거가 최고의 그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레저 용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고급 사이클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바로 4대강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국을 사이클 그 4대강 주변에 사이클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었던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저 왼쪽 사진은 우리 공화당의 동지 중 한 분이 이제 춘천까지 이렇게 전철에 또 KTX에 자전거를 싣고 가서 일정 거리로부터는 이제 강원도의 아름다운 강촌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역에서 사이클로 레저하는 관광 여행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최선진국 중에 하나가 돼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최고급 자전거를 가지고 전국 각지를 건강으로 또 여행으로 문화 관광 레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70년대에
자전거를 가지고 그것도 최고의 고위층 자녀들만이 등교하는 용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면,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시면 바로 이제 왼쪽에 그 압록강변에 해산 쪽에 있는 한 50대 중년 여성이 우리가 타던 70년대의 자전거에다가 온갖 생활용품 물건을 싣고 장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이제 운송용으로, 또 장마당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건 배달용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바로 아까 보여주었던 사진인데, 그분들이 이제 KTX를 타고 어느 지점에서 내려가지고 춘천까지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전거가 바로 여가수단인데 북한 인민들은 생존수단이죠. 그래서 서울 위례에서 춘천까지 약 100km를 전철과 KTX와 자전거로 여행하지만 바로 북한에서는 생활용품일 뿐만 아니라 또 사업용품으로 쓰는 이 자전거, 이런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보고, 우리 청년들 사이클 자전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남북한 현실을 분명히 깨닫고, 약 50년도 차이가 나요. 50년 정도. 북한하고 대한민국의 차이가 한 50년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러한 위상을 가지고 사회과학 분야의 국제과학 분야의 최고의 엘리트 청년들로서 이제 북한을 해방하는 통일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우리 청년들이 국제사회 각 분야에서 태극기를 들고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는데, 참 이렇게 정치권이 저질로 정말 최하 수준으로 스마트폰은 세계 1위인데 경제, 또 문화, 사회, K-팝 청년들, 바로 이런 정치를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한 장을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또 147차 내일 147차 태극기 집회가 서울역에서 1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까지 행진을 하고 용산에서 제2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창당된 이유는 이렇게 저질로 치닫고 있는 이 정치권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선명한 투쟁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보수 우파부터 정치 개혁을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태극기 집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만 보고 다음 주 강의를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50년 4월 19일에는 제54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놀랍게도 우리 한국의 함기영 선수가 1위, 2위가 송윤길, 3위가 전윤칠. 그래서 또 외신 기자회견을 할 때 왜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잘 뛰냐, 1, 2, 3, 4위를 할 정도로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함경 선수가 한국의 김치 때문에 잘 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최초로 또 한국 문화를 세계화한 선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바로 함기영 선수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이제 1위, 2위, 3위를 한 선수단의 모습인데, 맨 오른쪽에 이때도 이제 선기정 선수가 감독 겸 코치로 나갔고요. 그래서 전윤칠 선수, 또 함기용 선수, 송윤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 50년도에 자 4월 달에 이 사건이 있었고, 두 달 후에 뭐가 일어나죠? 6.25 남침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곧바로 유엔에서 유엔 21개국 연합군이 조직이 되고, 또 공산 국가 위상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약 40개국이 대한민국을 돕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유엔을 조직해서 대한민국의 구국과 호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바로 함기영 선수의 보스턴 마라톤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음 주 시간에 계속 풀어가면서, 또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제57주기 또 추모 집회가 이제 대구에서 있을 예정인데, 그렇게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